네, 오늘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에 대해 두 분의 조언 들어보시죠.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1위부터 5위까지 이렇게 키워드를 나열해 놨습니다. 5위부터 출발을 해보죠. 5위는 단골 손님, 요즘은 고정 핀이 여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저희 2차 선제주에 대한 이야기로 항상 포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 에코프로 BM이 달리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주에서도 탄력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차 선제에 대한 분위기 본부장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 번 체크를 계속하고 있는 이슈가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입니다. 변동성이 있긴 해도 이 그룹주 안에서의 탄성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관점에 방점을 찍어본다면 2차 선제 분위기 지금 괜찮은 겁니까? 전반적인 분위기 위치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모든 종목이 다 괜찮은 건 아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좋은 거죠. 네, 일단은 에코프로 BM이 오늘 10%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도 이제 에코프로가 전고점을 좀 돌파를 했을 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뭐 30만 원이랑 이제 전고점 라인 부분을 돌파를 하면 비슷한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전거래일에 이제 급등 돌파한 이후에 이제부터는 저는 뭐 에코프로랑 비슷한 기조로 상승력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이전 고점 라인 부분이 여기가 이제 82만 원이었는데 요거 뚫으면서 이제 110만 원대 중반까지 순식간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에코프로 BM도 비슷한 기조로 갈 확률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시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가 지금 뭐 당장 2분기 실적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나 이제 장기적인 부분에 좀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전에 전쟁에서 프로 그룹주에서 이런 좀 긍정적인 부분이 공매도를 이겼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나올 물량이 저는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뭐 지금 상승력이 나올 것이고, 이쪽에서 이렇게 강한 기조가 나오게 되면 이제 언급해 주신 것처럼 포스코 그룹주들이 좀 같이 빠르게 상승 탄력이 나오고, 최근에 뭐 퓨처엠이라든지 뭐 LNF 쪽도 조금 상승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쪽에서 수급이 쏠리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뭐 전극제라든지 지금 2차 전지 안에서도 순환매가 강하게 돌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니까 좀 반도체 쪽이 또 죽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양대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2차 전지로 완전히 좀 넘어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쪽 안에서의 좀 기조를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양극재 쪽에서 뭐 LNF 정도는 사실상 오늘 토픽을 꼽을까도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저는 이쪽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대표적인 종목인데 그런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 지금부터는 조금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어요. 에코프로에 대해서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시황 기사들 보면 오늘도 신난 에코프로 BM이다, 쇼트 스퀴즈 덕분에 급등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공매도 비중과 이 종목을 볼 때 그걸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로 전환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물음표가 달리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해석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은 에코프로가 선발로 이제 그런 비슷한 기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항상 이제 전고점 부분에서의 돌파 시도를 여러 번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뭐 잔고 자체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에코프로가 전고점 돌파하면서 주가가 한 30-40% 올랐기 때문에 뭐 프로비엠도 그 정도 상방은 열어놓고 일단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좀 제가 격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뭐 45만대, 50만 원대도 뭐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도달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상단을 딱 채워 넣는 것보다는 추세가 지금 유지가 된다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도 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도 2차 전지에 대한 분위기 점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룹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 저희가 추적해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에코프로 그룹주의 움직임과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의 흐름이 동일 선상에서 있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거기에 미묘가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원리일까요?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부분은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 요들만 오르죠.
다른 것들은 못 오릅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현상이죠. 얼마 전에 2차 폐배터리가 잠깐 올랐습니다만 하루짜리에 불과했죠. 교보증권에 나온 리포트를 통해서 어저께 하루 오르고 나머지는 다시 밀리고 이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현상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 거듭 말씀드리지만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제일 강하죠. 포스코홀딩스가 철강인가요? 2차전인가요? 실적은 철강이지만 이제 2차전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각들이 나타나는 건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으로 올랐다가 다시 또 조정을 받고 있는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흔들림 없는 강함이 있는 것이 현재 포스코 그룹주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또 같은 면은 일괄 체계를 갖췄다라는 면이죠. 포스코 그룹주도 일괄 체계, 에코프로 그룹도 일괄 체계를 갖췄다라는 것이 현재 2차 전지의 이쪽 수급이 몰린 것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논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점을 놓고 본다라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금양 이 세 가지를 보면 고민거리가 좀 생깁니다. 우리가 에코프로와 금양이 올라갈 때는 MSCI 지수에 따른 우리가 이제 편입 가능성이 있었죠. 최근에 금양의 조정을 받는 것이 시장에서 야 금양이 탈락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이 조금 고개를 들었죠. 왜냐하면 단기간에 급등하게 된다라면 시총 규모가 커도 MSCI 지수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이제 증권가에서 조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양이 못 가고 에코프로만 갔던 거죠.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가는 것에 대한 쇼키즈라는 얘기가 충분히 가능한 게 오늘 한 언론에서 보도가 됐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없었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밤에 우연찮게 들었었는데 오늘 이제 뉴스로 확인이 된 거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 뚜렷한 실체는 없어요. 근데 현재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주관사를 설정을 해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통해서 공매도를 다 청산시켜버리겠다. 이러한 청사진을 나타냈고 이런 것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에코프로는 이미 한번 쇼키즈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쇼키즈가 남은 건 뭐죠? 에코프로 BM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라가는 그 현상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재료가 좋다 나쁘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재료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측은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수급 논리로 우리가 조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다른 것들 가기보다는 이들만 가고 있는 첫 번째 현상 그리고 이들 내에서도 약간의 미묘한 변화들이 나타난다라고 보면 나름대로 수급 논리를 보고 시장의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들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고 이들이 끊임없이 뉴스를 생산해낼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에코프로비엠의 코스피 이전 기류를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 있을지도 한 번 더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후광 효과를 그래도 가장 잘 지금 받을 수 있는 쪽 어디라고 보시는지도 꼽아주세요. 일단 뭐 구체적인 내용이 이게 아직 확인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이제 뉴스의 언론사에서 보도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면 대략 한 빠르게 한 3개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자, 지금 여러분들 이제 8월 기준으로 보면 8, 9, 10이죠. 그러면 10월 달에 만약에 이제 여기서부터 내피셜입니다. 코스피를 이전하게 되면 그다음에 또 이제 배당락이라는 게 또 연말에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매도가 쉽게 못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코스피를 이전해도 공매도가 그때부터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공매도가 청산이 되고 코스피가 돼서 새로운 공매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새로운 공매도는 조금만 지나면 바로 배당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쉽게 못 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공매도 없는 상황에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수급 논리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관점이고요. 근데 이거를 투자 아이디어로 바라본다라고 봤을 때는 공매도 치고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거는 충격적인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겁이 나는 거죠. 공매도라는 것은 손실이 무한대니까. 역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떨어지는 주식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악재가 터질 것들이 있다. 그러면 빨리 처분해주고 싶은 거죠. 공매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 수급이 해소된다 하면 그럼 과연 뭐가 나타날까? 그럼 펀드멘탈로 바뀌겠죠. 그러면 펀드멘탈로 바뀐 상태에서 공매도가 쇼키즈가 들어오는 상태에서 주가는 올라갈 것이고 거기서 펀드멘탈에 대한 논리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신규 매수로 볼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도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가 지금 나온 자리라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든지 회사 측의 코멘트도 꼭 확인하시면서 팩트체크 하시긴 하셔야겠습니다만 일단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피 이전 상장 준비 중이다. 이런 이야기 뉴스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5위 2차전지에 대한 이야기 담아봤고요. 2차전지 이야기하면 이쪽도 궁금합니다. 이쪽에 빠지고 있을 때도 그리고 동시에 오를 때도 궁금합니다. 4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궁금한 건 조정이 주는 의미는 입니다.
그래, 쉬어갈 수 있어. 그런데 왜 내리는 거지? 내리는 게 기회야?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위원님께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 소부장 특히 많이 내립니까?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기대가 컸는데 HBM 많이 내립니다. 어떤 의미? 오히려 긍정적? 요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한미반도체가 오늘 좀 한 12.5%가 내리죠. 그다음에 이스페타 지수도 현재 기준으로 한 5.7%가 내립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제 얼굴 옆에 화면을 보면 급등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올라온 것도 상당히 올라왔는데 급등하면 이게 그 주식을 보면 우리가 이격이 벌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밑에 이제 있는 선들을 보면 빨간색, 파란색 선들이 보이죠. 뭔지는 모르지만 저게 이제 이동평균선인데 이동평균선과 주가가 벌어지면 이격이 벌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이격은 좁혀지는 것이 물리적인 법칙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주가가 옆으로 기면서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한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봉이 이동평균선에 와서 붙어버립니다.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와 이스페타 지수가 그런 모습을 약간 보이는 거죠. 어쨌든 오늘 좀 봉이 시작된 거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매도하시는 분들은 손절일까요? 익절일까요? 거의 99%가 익절일 겁니다. 손해보고 파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만약에 30%, 40%, 100% 이익이 난 상태에서 어디서 파느냐? 딱 오늘 꼭대기에서 못 팔았겠지만 야 꼭대기에서 10%가 빠졌지만 난 지금 팔아도 한 30% 남어. 난 지금 팔아도 한 60% 남어. 라고 한다면 이익을 챙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매물을 좀 내놓는 거고 그게 어디까지 부딪히느냐? 이론적으로는 이동평균선까지 부딪히겠죠. 이게 악재냐? 악재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악재이긴 하죠. 물량이 쏟아지니까. 근데 벌어진 게 좁혀진다라면 이건 물리적인 법칙이니까 건강한 조정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잡는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거고요. 조정이 시작되면 조정 상황을 좀 봐야죠. 그러고 나면 조금 더 싸게 살 기회가 더 열릴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죠. 10% 넘게 떨어진 것을 지금 오늘 1시간 반 남았는데 다시 말아 올린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면서 저점을 잡으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오히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설악산 대청봉 올라갈 때 쉬지 않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분명 탈납니다. 몇 번을 쉬어줄수록 올라갈 때 건강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한 의미로 조정을 좀 바라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 지금 한미반도체가 무너지니까 이스페타 지수를 끌어내리는 것으로 보여져요. 저는 이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이스페타 지수가 빠진다라면 후공정은 조금 긴장해야죠. 하지만 한미반도체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이스페타 지수가 나오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꿈쩍 안 한다라고 보면 이들이 급등했던 것에 대한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죠. 하창원 본부장님께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앞서 2차 전지 이야기할 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2차 전지 강한 쪽에 대한 베팅이 더 위험하지만 그래도 무언가 큰 걸 얻을 수 있는 선택이 될까요? 아니면 잘 갔었던 반도체를 지금 덥석 잡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까요? 좀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수급이 반도체와 2차전지 쪽으로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잘 가고 있고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죠. 저는 일부 차익도 있겠지만 오늘 반도체 쪽이 좀 강하게 눌리게 된 요인도 프로비엠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 또 공매도 영향으로 또 10% 올라갔고 또 이제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도 지금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익을 보셨던 분들이 관련된 부분으로 좀 옮겨갔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에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온칩서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다 눌렸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사실상 요 정도로 폭락이 나오면 거래량이 더 많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아예 적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반도체에 있었던 이런 좀 강력한 상승력을 끌어놨었던 수급들이 2차전지 쪽으로 지금 넘어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조가 며칠은 유지가 될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이제 차익들을 누가 먼저 하느냐가 이제 단기적인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한 2, 3거래일 정도는 좀 지켜보시다가
거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좀 2차 전지 쪽이 쉬어주기 시작을 할 때 그때 넘어오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굳이 선침해보다는 수급의 쏠림에 따라서 천천히 대응을 하셔도 뭐 지금 거의 딱 나뉘어져 있잖아요. 2차 전지 아니면은 반도체. 맞아요. 뭐 그리고 지수가 올라도 상승 종목 수 막 300개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보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뭐 선침해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시세가 불을 뿜듯이 한 번에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기다려야 되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천천히 움직여도 늦지 않다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어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짚고 가도록 할게요. 자율주행 키가 나왔는데 칩 관련주의 흐름이 좀 의미가 있는 듯해서 본부장님께 요거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테슬라 칩을 좀 생산한다고 합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만든다라는 헤드라인이 나왔는데 이거 역시 단독 보도입니다. 아직 추가적으로 뭐 삼성전자 쪽이나 테슬라 쪽에서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아닌데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차 칩 삼성 파운드리가 만든다. 이게 헤드라인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자율주행하면 묶였던 쪽보다는 칩 쪽이 훨씬 강하거든요. 이런 의미를 조금 더 강력하게 활용해 볼 수 있을지 지금 분위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저는 시세가 이미 분출이 됐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텔레칩스가 이거래일 합하면 거의 30%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미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시화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뭐 공식 발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주가가 조금은 더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얼마나 빨리 상용화가 되고 결과적으로 실적치로 나오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자율주행 쪽보다는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 결국에는 자동차 쪽이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출하량 6월달 무역 수지 쪽 살펴보시면 자동차 쪽 정말 수출 데이터 엄청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자동차 지금 부품주라든지 완성차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맞춰봤습니다. 그리고 공시가 하나 나와서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LNF 관련해서 에코프로비엠 관련해서 앞서 뉴스 나왔다 단독 보도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보도에 대한 해명이 회사 측에서 나왔습니다. 상기 보도와 같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검토 중이나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조금 전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지만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맞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후에 조금 더 분명한 로드맵 나오면 또 한 번 이 이슈 저희가 깊이 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공시까지 커버를 좀 해드렸고요. 3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AI 쪽에서의 이슈는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관련된 이슈를 만들어냈는데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서비스 출시를 예고했고 그리고 메타와 손을 잡았다.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서 미국 쪽에서는 반응이 상당히 세게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께 먼저 이어가도록 할게요. 인공지능 관련주로 지금 퍼지는 쪽이 상당히 많은데 역시 국내에서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강력한 시세 분출을 기대하기는 좀 무리인 걸까요? 뉴스 좀 활용해서 관련주 매매를 해보시려는 분 어느 쪽을 지금 보셔야 될지 궁금합니다. 뭐 저는 뭐 두 부분 다 괜찮다고 봅니다. 뭐 이제 AI 관련된 뭐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는 종목군데 오늘도 뭐 사실상 좀 주가가 급등들이 나왔거든요. 뭐 좀 당연히 윗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만 워낙 고점 부분에서의 좀 급등이 나왔죠. 오늘 뷰너 같은 경우도 21% 좀 상승력이 나왔었고요. 뭐 루닉 같은 경우는 한 7%대 정도 나왔는데 오늘 또 솔트록스 AI 관련된 이런 매출 비중이 또 높은 회사들도 주가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한 18%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AI 쪽에 대한 열풍이 상당히 좀 뜨거운 상황이고 유력한 대기업들에서도 계속적인 이런 추가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무엇보다 AI 쪽에서의 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기조가 조금은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 주가 밸류로 본다라고 한다면 비싸죠. 단연 비싸지만 이게 앞으로의 성장성과 제가 이제 루닉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계속적인 뭐 AS로 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가입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4분기 특히나 의료기기 같은 경우 4분기에 또 재계약들이 많이 되거든요. 거기서 실적들이 계속적인 퀀텀 점프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AI 시장에 대한 이런 성장성과 지금 시장이나 이런 전 세계 통역사도 없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번역가는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챗 GTP를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적용하는 부분
부분들이 많고 적용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오늘 회사 쪽으로 B2B 서비스로 내놓은 것도 가격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았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이거 무조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구독 경제화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한동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고 앞으로 이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뭐 테마로 보시기보다는 연간주들 뭐 계속적인 이런 뉴스의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뭐 의료기기나 이런 AI 관련된 그냥 매출 관련된 기업들 뭐 구분 없이 그냥 접근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뭐 솔트룩스나 코난 테크놀로지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말랑말랑한 쪽으로 묶였던 쪽은 사실 엔비디아 고공행진에도 같이 동참하지 못해서 가격적 메리트는 반도체 쪽에 비해서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이쪽에서의 오름폭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조언 주시는 걸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에 한 2, 3거래일 동안에 주가의 탄력도가 상당히 나오기도 했고요. 또 오랜 기간 주가가 좀 쉬었기 때문에 또 최근에 이제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최저임금도 인상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로봇주들이 움직이게 될 텐데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면 저는 이쪽 이전에 같이 뭐 앞서 말씀해주신 코난 테크놀로지나 이런 뭐 솔트룩스 이런 기업들도 단연 같이 관심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충분히 눌림목 매수에서의 뭐 단기 급등들은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도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런 분위기와 더불어서 추가로 또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오늘 보안주까지 같이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같은 결에서 움직인다라고 본다면 국내의 찐 수혜주는 오히려 보안주라는 시각도 있던데 그렇다고도 볼 수 있을지 어떻게 지금 투자로 활용할 만할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MS 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출시한다. 우리한테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저는 악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쓰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MS 관련해가지고 워드라든지, 그다음에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겠죠. 이렇게 지금 이제 이들이 하는 것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걸 관련해서 하게 된다라면 요즘 인공지능으로 파워포인트 만드는 시대가 됐잖아요.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뭐 어디 강의 갈 때 만들려고 그러면 한 서너 시간 걸리던 것들이 이제 제가 말만 하면 이제 만들어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글로벌 장악력이 높아짐으로써 국내 기업들에게 수혜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올해 초에 겪었죠. 우리가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수많은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상당 기간 주가 조정을 받았고 오히려 하드웨어 관련주들이 올라갔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뭐 이것은 투자자 여러분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따라서요. 이거가 수혜주가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소프트웨어,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지만 이게 이제 몇 개로 압축되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 역시 또 마찬가지 과정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냉정히 따져볼 건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네이버가 같이 올라가줘야죠. 네이버도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곧 나온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네이버가 빠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보안주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저는 뭐 수혜를 볼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꼭 이 뉴스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양한 지금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보안이죠. 인공지능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다 녹아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 더욱더 강화되는 것은 보안이죠. 심지어 우리가 가상화폐까지 뚫리는 시대에 이 보안이 없다라면 이거는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보안은 단순하게 우리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아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인공지능 내에서 벽을 쌓는 블록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한테 솔루션을 제시해야 되는데 B은행 데이터를 갖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 블록을 하는 거. 지금 KT가 하는 게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게 된다면 보안주는 좀 밀릴 때마다 긴 시야로 보시면 그나마 수혜주가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분화해서 아이디어를 얻어봐야 되네요. 이쪽 부분은 악재, 이쪽은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 꼽아서 설명까지 받아봤습니다. 저희 2위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주 이야기 해볼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 시장의 흐름이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제약바이오라고 봐도 될지 본부장님께 첫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호재를 호재로 읽지 못하는 상황이 몇 번이나 계속 반복이 됐다가 오늘장 분위기 본다면 호재를 정말 급격하게 받아들이는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이 많거든요. 왜 이런 배경이 지금 만들어져서 흐름이 나오는 건지, 그리고 어제부터 좀 잘 가는 종목들을 좀 꼽아봤더니 핵심이 당뇨 치료제, 비만 치료제 이쪽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진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분위기 읽어주세요.
일단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뭐 임상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그쪽이 좀 좋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아이센스나 펩트론, 동은하나텍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당뇨와 관련된 뭐 측정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관련된 종목군들인데 오늘 뭐 국전약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FDA 승인을 받는다거나 좀 긍정적인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한 2거래일 정도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서는 좀 차익을 일단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전에도 좀 언급을 드렸다시피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슈나 모멘텀이 있을 때 반짝해서 급등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게 연속성이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뭐 학교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연관 기업들 급등 나왔지만 2, 3거래일 이후로 다 이전으로 좀 회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과거에 이런 바이오주들이 잘 움직일 때는 이렇게 좀 긍정적인 FDA 승인이라든지 뭐 삼상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있는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뭐 한두 달 텀으로 계속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연속성이 상당히 좀 떨어지거든요. 코로나 기간 때 임상을 잘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한 2, 3거래일 정도 합병 관련된 이슈로 급등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2, 3거래일 이내로 다 그 상승분이 또 반납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대형주들은 크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이슈나 모멘텀 있는 쪽에서의 단기 급등에서의 뭐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지만 이거를 연속성 있게 좀 끌고 가시기에는 저는 바이오 섹터는 굉장히 짧게 끊고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슈나 모멘텀이 있었을 때 잠깐 보유하셨다가 이런 이슈들에서의 좀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면 과감하게 조금 끊어주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도 제약 바이오주 봐주십사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그렇게 이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이슈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정말 작은 종목들이 튀고 있잖아요. 여기에 조금 아이디어를 확장해서 이렇게 작은 종목이 이 아이디어 가지고 올랐으니 큰 종목인데 안 오른 쪽을 담아볼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뭐 펩트론과 한미약품 이 관계도 생각하실 것 같고요. 아이디어 확장은 조금 분위기 어려울까요? 아니면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까요? 제약바이오의 하나의 특징을 보면 하창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연속성이 상당히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현명해지신 게 A가 움직이면 B가 움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잘 안 하는 분야가 바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반도체와 2차 전지면 후공정이 오르면 야 전공정이라고 왜 못 올라? 이건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하창원 본부장님이 뭐 밥을 먹으면 제가 배가 부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좀 분위기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서 그 암을 억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이제 단백질 업체가 들어가면서 상한가를 쳤지만 또 그만한 이슈. 오늘 또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도 그들만의 또 이슈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나올 때 여기에 이제 그 종목을 집중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펩트론이 올랐으니까 관련주 중에서 안 오른 것을 따라간다? 그거는 무슨 얘기죠? 나는 내용을 안 보고 제가 올라가면 얘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단지 수급에 베팅하는 거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뇨라고 해서 다 같은 당뇨가 아니다라는 점 한번 염두에 두시면 제약바이오의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개별 이슈로 개별 대응이 필요한 섹터다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이슈 담아볼 차례입니다. 마지막 1위에 저희가 좀 크게 담아봤습니다. 경기 민감주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보려고 합니다. 사실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이 안에서의 순환매도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듣고 싶어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본부장님, 전반적으로의 흐름, 이 경기 민감주 내의 이 사이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팁도 궁금하고요. 앞서 조선주 가운데 삼성중공업 제시를 해주셨는데 오늘 조선주 탄력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살아있는 쪽 삼성중공업입니다. 중간 점검과 함께 전반적인 경기 민감주 투자 아이디어 활용법 알려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조선주 같은 경우는 뭐 저는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 그때 이제 급등이 나온 가격대에서 크게 뭐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단기적인 수익을 한번 끊어가시는 부분에서는 뭐 지금 부분에서 수익 실현해 주시는 게 나쁘지 않지만 뭐 한 3년, 5년 단위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더 홀딩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말 이런 조선업과 관련된 종목군들을 연달아 좀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산업에 대한 턴어라운드, 뭐 피팅도 그렇고 뭐 이제 LNG 관련된 뭐 본행지라든지 이런 기업들 다 대부분이 수주 잔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환경 규제상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뭐 조선업에서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뭐 중기적인 관점 충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감주들에서는 저는 이제 실적별로 좀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민감주 중에서도 6월달 요 수출 데이터 금방 찾을 수 있으시거든요. 한번 수출 동향에서 6월달 걸 보시면은 민감주들 중에서도 수익이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좋은 쪽과 안 좋은 쪽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고요. 그거를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최근에 주가의 상승력이 나왔었던 섹터가 대거 실적이 나온 쪽이거든요. 뭐 건설기계, 자동차, 조선 이쪽이라서 민감주 중에서도 저는 일단 실적 베이스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주신 삼성중공업과 같은 경우 실적 베이스로 봤을 때 계속해서 홀딩도 유효하다로 정리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짧게 네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닥 하창원 본부장, 차용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5가지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